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는 순식간에 주요 뉴스를 정리합니다. 25분 순삭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합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이승윤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저녁에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회동을 가졌는데요. 그동안 공동정부 이거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 좀 정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두 사람이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면서 그간의 좀 앙금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회동 분위기가 아주 좋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완전히 하나가 되기로 했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공동정부의 한치도 흔들림 없이 손잡고 가기로 했다.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승윤 기자님께서 어제 야근을 하셨다고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취재 나가셨나요? 네, 원래 정치부 기자는 아니지만 어제 한 저녁 8시쯤에 이제 강남 모처에서 그 두 분이 이제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취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안철수 위원장을 이제 붙잡고 질문을 하려고 한 10가지 준비를 해서 이제 갔는데 10가지나요? 네. 안타깝게도 저 7분 차이로 저희가 이제 안철수 위원장과 그 윤석열 당선인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7분 뒤에 도착해가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전에 장소가 네. 알려진 건 아니었죠? 장소가 이제 여러 설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블럭 안에 이제 부근에 있는 곳이라서 역삼동에 이제 있다는 건 분명히 저희가 위치는 파악이 알고 됐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어느 집이냐? 처음에는 뭐 한정식 집이다, 일식 집이다 말이 좀 왔다 갔다 했다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서 다 뒤져보면 되겠지 뭐 해가지고 뛰어갔는데 예. 그때가 이제 퇴근 시간대다 보니까 차가 좀 막혔군요. 차도 막히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급해서 좀 이제 헤매다 보니까 결국 취재를 못했는데 어쨌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제 회동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장제원 의원이 이제 설명을 자세히 이제 풀어주면서 이제 물론 뭐 모든 방송사들이 그때 이 회동의 모습을 직접 취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두 당선인과 이제 그 안 위원장이 어떤 정말 표정으로 그 곳을 나왔는지 들어갔는지 그건 솔직히 저희도 이제 직접 좀 궁금하지만은 보지 못했지만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 일단 아무도 그 현장을 직접 네. 취재하지는 못했군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 이제 다행이긴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 모습을 다른 타사 보도를 통해서도 일단 좀 보고 싶었는데 좀 궁금하긴 했는데 네. 일단 급한 불을 끈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이제 좀 갈등이 있어서 당내 이제 그 특히 또 윤핵관과 갈등이 있어서 네. 이제 당을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도 얼른 이제 윤 당선인이 달려가서 사실 끌어안는 스킨십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 윤 당선인 특유의 안철수 위원장 끌어안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정치인별로 사실 스킨십이라는 게 있거든요. 별로 이제 별도로 이제 보통 다 특기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YS 같은 경우는 뭐 조깅을 하기도 하고 뭐 조지 W 부시는 이제 골프를 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특히 만찬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좀 우위를 다지는 그런 형태의 스킨십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만찬을 두고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는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그간의 뭐 모든 의혹이 해소됐고 공동정부는 굳건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급한 불을 끈 거지 아직은 이 균열이 완전히 덮어진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김영민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 인선에서 단 한 명도 인선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밥 한 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날카롭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뉴스인을 해보고자 여쭤봅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드리려던 말씀이 한술밥에 배부르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딱 좋네요, 뜻이 통한 것 비유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선이란 게 항상 가장 큰 갈등을 부르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사가 이제 서로의 어떤 그 세력을 배정하고 그리고 힘의 배분을 정하는 건데 MB 정부 때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 이상득 계열과 특히 또 정두원 쪽 계열이 이제 서로 맞붙어서 정권 초반에 이제 자리 인선을 놓고 굉장히 큰 다툼이 벌어졌었거든요. 언제나 정권 초기에 이제 결국 이 논공 행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이런 갈등이 불거지는데 역시
정치적 동지가 아니고 사실은 이기적으로 결합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배분이 필요한데 장관급에서는 일단 지금 안 위원장 측의 인선을 지금 굳이 배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갈등이 불거졌는데 네. 일단은 결론은 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음 인선이나 이제 앞으로 이제 공동정부라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서로 해 나갈 때 그런 부분을 더 배려해 나가겠다는 일종의 하나의 이제 선언을 서로 같이 하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급한 불을 껐다. 네. 봉합을 하는데 성공했으나 앞으로 지켜봐야 할 사안이지 이걸로 완벽하게 뭐 우리가 이제 둘이 이제 일심동체가 되어 뭐 2인 삼각으로 뛸 것이다. 그건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봉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안철수 위원장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다 봤죠? 네, 오늘 통일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했고 기자들에게 입장도 밝혔는데요.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는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과학기술, 중소벤처, 교육 분야 이렇게 안 위원장이 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더 조언을 드리고 관여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인선은 이미 끝났고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인물들을 또 영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안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과거 정부에서 안 위원장을 사실 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으로 스카우트하려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안철수 위원장 하면은 과학기술, 중소벤처 분야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예가 깊고 어느 정부에서든 반드시 영입하고 싶은 인물 1순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설 수도 있겠지만 본인도 그 분야에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쌓고 있고 많은 인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장관 아래 차관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 아래 또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도 정말 많은 중요한 자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안 위원장이 본인의 어떤 노하우와 인맥을 토대로 해서 뭐 조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선도 아마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이 이 인수위 활동을 마친 뒤에 진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좀 의문점도 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인데 말이죠. 앞으로 공동정부 뭐 양쪽에서 지금 다시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